그대에게 선사할게. 공연을 시작하지. 다음은 왼쪽으로 두 바퀴. 좋아, 고장났다. 너, 안녕. 지금 잿빛의 강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 최근 잿빛의 강에 폐기된 기계가 몇 대 들어왔어. 다들 원래는 전처럼 기계를 해체해서 부품을 팔려고 했지. 근데 이 기계는 어째서인지 정상적으로 정지가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켜지고. 기계들이 삐걱삐걱 돌아다니는 바람에 밤중에 외출하거나 귀가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고, 오빠가 마침 여기서 공연이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프리미네는 좋아지게 수리할 줄만 알지 망가지게 수리할 줄은 몰라. 나는 알고. 아무튼 오빠의 부탁으로 돕는 중이야. 오빠가 이따 케이크 사온대. 기계 하나당 케이크 하나. 나는 앞으로 세대를 더 고쳐야 해서 이만 가볼게. 다음 기계의 케이크는 라즈베리로. 라즈베리 잼 필링, 글레이즈드 시럽, 레이디 핑거 쿠키 베이스에 민트 초콜릿 장식으로 해야겠다. 현장에 다가갈수록 부탁해!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 병리천리. 여길 봐! 멋진 포즈 부탁해! 거기 앞에! 멈추지 마! 맨 뒤로 뒤처지는 사람은 돌아가서 추가 훈련이다! 속도 높여! 지금 산책하러 나온 줄 알아? 그래? 그럼 내일은 훈련량을 더 늘려야겠네. 고작 불시 출동 훈련으로 이 모양이 꼴이라니. 평소 체력 훈련 때 게으름 피운 것에 대한 업보야. 팔굽혀 펴기는 절반만 내려가고 턱걸이는 가슴까지도 안 올라가고 달리기는 안쪽으로 돌고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이런 상태로 총을 메고 싸울 수나 있겠어? 범인이 도주하면 군장을 내팽개치고 쫓아갈 생각인가? 아니야. 군장을 짊어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지정된 기구를 찾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군장도 행군에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면 화승총, 탄약, 관측 장비, 방어구, 약품밖에 안 들어있고 먼 곳을 향해 연막 화살을 쏴서 화살이 떨어지는 곳이 대원들의 목적지이자 전투 진영을 전개할 장소가 돼. 대장, 그럼 경비장치로 쏘지 말아주세요. 다음 훈련 때도 기준 미달이면 내가 직접 화승총으로 신호탄을 쏠 줄 알아. 충분히 쉬었으니 슬슬 다시 시작할까? 뒤에 낙오된 녀석들한테도 가서 재촉해야겠어. 자, 일어나! 다시 뛰어! 기어서라도 종점까지 가도록! 대장, 제발 살려주세요. 경천 동지. 우리 렌즈에 들어가면 안 돼!
여행자, 당신이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늘 똑같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티가 났나요? 조간신문의 일기예보란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폭우가 내릴 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예보가 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오늘은 운 좋게도 정말로 비가 내려주는군요. 감사합니다. 다만 비를 맞는 건 저 개인의 취향일 뿐 일반적인 습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압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제 옆에 서 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전에 멜리진들이 하던 대화가 떠올라서요. 날씨가 꼭 자기들을 놀리는 것 같다며 불평하더군요.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챙겨나가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지고 안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산을 안 들고 나가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 압니다. 저도 직접 시험해 봤으니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말을 들으니 오늘 이 비를 맞닥뜨린 것이 당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농담이시겠죠. 폭우로 인해 당신의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기운 빠지지 않으신 듯해 다행입니다. 예. 혼자 조용히 빗속에 서 있으면 상념이 멀리 날아가기 마련이죠. 이를테면 지금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빗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기포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농담이었죠. 예, 기억해 두겠습니다. 당신의 인정을 받아 기쁩니다. 당신의 인정을 받아 기쁩니다. 어라? 쿠조님이 벌써 가셨네. 머리 아파하시던 걸 보면 또 약 드시러 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 마침 잘 왔어. 전에 너한테 말한 그 사건 전부 해결했거든. 그럼 아니면 쿠조님이 쉽게 사건 종결을 내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궁금하다는 표정이네. 전부 말해줄게. 상대가 너라면 쿠조님도 내가 사건 정보를 흘렸다고 뭐라 하진 않으시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인은 헌책방을 자주 가던 학생이었어. 책 살 돈이 없어서 자주 여기에서 책을 읽었지. 어느 날 그 학생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 편지를 썼어. 몰래 여자아이의 책상에 넣을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결국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말았어. 낙담한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또 마음을 굳히지 못해
편지를 쥐고 터벅터벅 걸어갔지. 그때 헌책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그는 잠시 고민을 뒤로하고 며칠 전에 읽다만 책을 읽으러 들어갔지. 그렇게 그는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고백 편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맞아.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편지를 책갈피 삼아 끼워버린 거야.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곧장 편지를 가지러 갔지만 그 사이에 책은 팔려버렸고 사장도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 누가 보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 넋이 나간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심리적 궁지에 몰린 그는 전에 본 범죄 소설에 나온 방법으로 편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정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소설 속 범행 묘사가 너무 디테일했던 건지, 아니면 요즘 이나즈마성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방법의식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는 책에서 본 범행 방식대로 집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고 온 하나미자카를 뒤집어놨어.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도신들만 조사했었는데 사건이 계속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쿠조님이 내게 이 사건을 맡기셨지.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서 해결은 꽤 순조로웠어. 내가 잡았다고 하긴 뭐해. 그날 봉행소의 한 도신이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한 권 샀거든? 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범인이 목숨 걸고 찾아대는지 봐야겠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책을 펼치는데 바닥에 편지가 떨어졌어. 난 그 정체불명의 고백 편지를 읽고 사건의 전말을 깨달았지. 그 다음 나는 학당의 하교 시간에 맞춰 길을 가던 범인을 막아섰어. 당연히 하지. 날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 도망치면 네가 짝사랑하는 여자애의 짝꿍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테다. 그러니까 다시 얌전히 돌아오더라. 살짝 겁만 주려고 한 거야. 그런 무책임한 짓은 안 해. 아무리 어려도 범죄는 범죄야. 책임져야 할 일과 배상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범죄를 화려하게 묘사한 소설은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사소한 일은 위법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움트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바보가 되어버리지. 여행자, 너도 이런 생각을 해? 오, 진심이야? 그럼 조심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나의 수사와 쿠조님의 체포가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역시 그런 짓은 하지 마. 쿠조님이 족쇄를 얼마나 세게 채우시는데 그걸 찬채로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봉행소로 돌아가 볼게.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거든. 이런 소동이 있었으니 한동안 쿠조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방범 교육을 하러 다니시겠어. 모방범이 안 생기면 좋겠네. 안 그러면 또 야근하게 될 거야. 신상 디자인이에요. 듣고 계세요?
나도 잠수를 좋아해. 안녕, 오랜만이야.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난 그런 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 지금 바로 들려줄게. 너도 들을래? 좋아, 너한테도 이야기해줄게. 옛날 옛적에 탱탱 물범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살고 있었어. 그 아이는 씩씩하게 혼자 생활하며 가족을 찾았지. 그러던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심해 잠수부가 탱탱 물범을 발견했어. 인간을 처음 본 탱탱 물범은 처음에는 겁에 질렸어. 하지만 잠수부는 그 아이에게 여러 맛있는 음식을 건네고 다음날 또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탱탱 물범과 잠수부는 친구가 됐어. 잠수부가 올 때마다 탱탱 물범은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 잠수부도 탱탱 물범의 둥근 배를 아주 좋아해서 올 때마다 한참을 쓰다듬었어. 탱탱 물범은 배를 쓰다듬는 손바닥의 감촉을 좋아했지만 시력이 나빠서 잠수부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진 못했어. 실루엣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지. 그래서 탱탱 물범은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불렀어. 착하지? 자, 방금 잡은 물고기야. 천천히 먹어. 나도 여기서 끝이길 바랐지만 아니야. 어느 날부터 잠수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그 탱탱 물범은 계속 기다리다 끝내 용기를 내서 잠수부가 떠난 방향으로 헤엄쳤어. 그렇게 해변에 올라 잠수부의 실루엣을 찾았지. 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야. 결말이 어떤지는 나도 몰라. 내 생각에 그 둘은 아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야. 아마도... 분명 그랬을 거야. 물고기를 또 먹고 싶니? 아직 좀 남았어. 잠깐만 기다려. 탱탱 물범의 배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럼 만진다? 와, 신기하다. 리넷이 키우는 고양이랑은 완전 다른 촉감이야. 와, 신기하다. 리넷이 키우는 고양이랑은 완전 다른 촉감이야.
나한테 온 지명 의뢰야? 안 받아. 그대로 반송시켜줘. 맡길 일이 있으면 공방으로 직접 오라 그래. 편지로는 접수 안 받으니까. 아, 네가 몰라서 그래. 편지로 일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번거로운데. 부품 한 개의 사이즈를 바꾸는데 손님이랑 편지를 수십 통씩 주고받을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편지를 보내는 데만도 시간을 엄청 허비하게 된다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부족에 와서 나한테 직접 상담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야. 어? 편지가 또 있어? 꼭 열어봐야 한다고? 참나. 마비카야. 내 공방에서 직접 상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대. 마비카. 안 되겠어. 어떻게든 부족에서 더 멀어지지 않으면